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사람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태평양 건너 아메리칸 드림을 좇았던 우리 동포 어르신들의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기회와 희망을 품고 낯선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세대.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은퇴라는 인생의 또 다른 문턱에 섰을 때 그분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과연 꿈에 그리던 평안한 노후였을까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3명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러한 우리 이웃의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와 평안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미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실제 사연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뉴저지에 혼자 살고 계신 74살 김순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사는 김순자입니다. 1980년대 초반 큰아들이 유학 오면서 남편과 함께 미국 땅을 처음 밟았어요. 그때는 우리 세대가 다 그랬지요. 굳은 일 마다 않고 밤낮으로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 사회에 자리 잡게 하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는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젊었을 땐 악착같이 돈 모아 이 집 하나 장만한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집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매년 오르는 재산세입니다. 고정 수입은 끊긴 지 오래인데 세금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세금 덕에 메디케어 혜택으로 병원은 다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나이가 드니 이가 아파 치과에 가야 하고 눈이 침침해 안경도 새로 맞춰야 하고 귀가 어두워 보청기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건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결국 조금씩 모아둔 삼짓돈을 계속 꺼내 쓸 수밖에 없어요. 손주들 얼굴 보는 건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입니다. 자식들도 다들 멀리 살고 먹고 살기 바쁘니 어쩌겠어요.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입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니 문득 덜컥 겁이 납니다. 여기서 내가 더 아프기라도 하면 이 집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차라리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가면 제가 머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지할 친구들도 이젠 거의 없고 수십 년 만에 돌아간 고향에서 저는 또다시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무섭습니다. 김순자 어머님의 사연은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독과 경제적 불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히 주거와 의료비 문제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미국의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뻐할 것 같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오르는 집값만큼 불어나는 세금이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미국의 메디케어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처럼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기본적인 병원 진료와 치료에 국한될 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치과, 안경, 보청기 등은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를 대비해 별도의 보조보험에 가입하거나 비상금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리버스 모기지라는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의 주택연금과 유사하게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자율이나 상속 문제 등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 있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텍사스에서 20년 넘게 작은 마트를 운영하셨던 68살 이영수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댈러스 근교에서 20년 넘게 작은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장사는 현금 거래가 많지요. 젊었을 땐 당장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실제 번 것보다 수입을 줄여서 세금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그때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건강이 나빠져 가게 문을 닫고 은퇴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고작 $900 남짓입니다. 세금을 다 떼고 나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더군요. 이 돈으로는 집 대출금인 모기지, 보험료, 재산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내도 저도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 병원 갈 일이 잦은데 메디케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추가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영수 아버님의 이야기는 수많은 자영업 출신 교포분들의 아픈 현실을 대변합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냈느냐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당장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했던 선택이 수십 년 후 부메랑이 되어 노후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 은퇴자의 평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은 월 $1,800 수준이지만 과거 현금 장사를 하며 소득 신고를 적게 하나닌 자영업자분들은 $1,000도 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 캘리포니아라에 거주하시는 72살 박정의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오래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식당에서 15년 넘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민 초기에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몇 년간은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결국 제 노후 준비의 공백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부었던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아 연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에 겨우 보태고 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 일마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 제가 너무 준비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세금 한 푼이라도 꼬박꼬박 내고 단돈 $10라도 착실히 모아둘 걸 하는 생각뿐입니다. 박정의 어머님의 사연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연금 제도 사이에 끼인 이민 1세대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만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그동안 냈던 돈을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물론 한미사회보장협정이라는 제도가 있어 양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한 방편일 뿐 연금액 자체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의 여기민을 고민하는 한 어르신의 목소리입니다.
올해 70인데 요즘 한국으로 돌아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십 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영어는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 해도 예약부터 진료까지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서러움을 느낍니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아파트는 신청하고 몇 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요. 차라리 말이 통하는 한국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도 바로 받고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 집에 얹혀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수십 년 만에 돌아간 고향에서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지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여기민은 결코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건강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귀국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소유한 재산, 심지어 미국에 남겨둔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국에서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며 해외 거주 기간이 길었던 경우 서류 증빙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어와 의료는 편해질지 몰라도 새로운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고립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땅에서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냉정한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신고는 반드시 정직하게 하십시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평생에 걸쳐 신고된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젊은 시절 아낀 세금 몇 푼이 평생의 노후 소득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직한 세금 보고는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 개인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미국에는 401K나 IRA와 같은 훌륭한 개인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과 비슷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직원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매칭 제도는 반드시 100%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저 주는 돈과 같습니다. 셋째, 메디케어는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치과, 안경, 보청기와 같은 필수적인 항목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메디갭과 같은 보조보험이나 사보험 옵션을 점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저소득층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즉 노인 아파트는 최대한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주정부나 카운티별로 운영되는 노인 아파트들은 신청 후 입주까지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부터 미리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어야 70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노후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막연히 자녀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에 대해 자녀와 미리 상의하고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째, 만약 여기민을 고려하신다면 감상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예상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거주 요건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산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해외에서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이
이민 1세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교회, 한인회,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찾아야 합니다. 은퇴는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삶의 과정입니다.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돌아보며 그때 조금만 더 준비할 걸 하는 후회를 남기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라도 더 꼼꼼히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낯선 땅에서 평생을 분투해온 우리 교포 어르신들이,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 존엄하고 평안한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낯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가정을 지켜낸 위대한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의 현실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